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뉴스 읽어보기 콘텐츠예요. 음악산업 관련한 기사 중에 포털 메인에 자주 나오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사들 많죠?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읽어드릴 기사의 주제는 OTT와 음악 저작권 갈등이에요. 요즘 핫 이슈가 된 OTT 매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관련 분쟁 기사가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전문 용어는 웬만하면 배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도 OTT 저작권 징수와 무관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OTT 업체와 음악저작권협회의 분쟁에 대한 개인적 의견 피력은 생략하고 오로지 팩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K-POP 산업 뉴스 읽어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중 2020년 9월 4일에 업다운 뉴스가 보도한 기사가 요약이 잘 돼서 이 기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사 제목이 OTT 음대업 현행 기준 지급 대 음저협 2.5% 내라. 저작권료 갈등 심화입니다. 사실 협상 내용을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복잡한 얘기가 많은데 양측이 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느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얼마를 내는 거냐에 대한 것으로 보이죠. 본문을 읽어보면 기사의 주제가 바로 나오죠. 두 가지입니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놓고 OTT 음악 저작권 대책 협의체 OTT 음대협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OTT 음대협은 현행 규정에 따른 0.625%를 적용해 사용료를 지불하려 하고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예시로 사용료 2.5%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쪽인 OTT의 입장은 조금 내고 싶다는 얘기고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하는 쪽인 음저협 측은 많이 받아야 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양측의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문체부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현행 규정상 음저협이 어떤 저작료를 거두려면 징수 규정이라는 규정이 필요한데 그 규정은 문체부가 승인해야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음저협의 징수 규정이라는 것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문체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OTT 업체들이 음저협의 소송을 건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 건 거죠. 어쨌든 최종 승인 권한이 문체부에 있으니까요. 좀 더 읽어봅시다. 좀 더 읽어보면 OTT 음대협의 정의가 나오죠.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 이렇게 나오네요. OTT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버 더 탑의 약자라니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쓰고 있는 웨이브, 티빙, 왓챠, 넷플릭스 이런 게 OTT란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이들의 주장과 그 근거가 나옵니다.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0.625%를 적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지불을 강행키로 했다. 0.625%는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비율이다. 즉, 기존 음저협의 징수 규정 안에 방송사 홈페이지 다시 보기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이 0.625%인데 OTT는 이 배분율로 납부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밑에 기사를 보면 음저협의 입장도 전하고 있죠. 반면 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의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내 OTT 업체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방송사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 서비스랑 OTT 너희들이랑은 좀 다른 서비스고 너희들은 넷플릭스랑 같은 서비스야. 근데 넷플릭스가 2.5%를 이미 냈다니까 그러니까 내라고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양측의 대립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거의 이 이유 때문에 1년 가까이 싸우고 행정소송하고 그런 거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양측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기 전엔 매체별 특징이 비교적 뚜렷했어요. 서로의 영역 구분도 명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IT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서로의 시작점은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죠. 우리가 IPTV, 케이블 TV, 지상파, OTT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모든 매체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PTV는 뭔고 하면 BTV, 올레TV, LG U+와 같이 실시간 방송도 보고 다시 보기도 가능한 매체를 말하고요. 케이블 TV는 딜라이브, 티브로드, 헬로비전 같이 월 요금제로 채널 등을 시청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또 OTT는 넷플릭스, 티빙, 왓챠, 웨이브 같은 서비스를 말하는데 사실 요즘 와서는 서비스 측면에서 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로켓 배송을 하던 쿠팡도
OTT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매체별 특징으로 저작권을 징수하기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건 맞고요. 일례로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올레 TV로도 볼 수 있고 모바일 IPTV 결제만 하면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고 OTT에서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죠. OTT 측 주장은 같은 펜트하우스를 똑같이 보는데 IPTV 저작권 사용료와 OTT 사용료가 왜 달라야 하냐 뭐 이런 얘기고, 음저협의 입장은 우리는 매체별 징수 규정으로 되어 있고 너희랑 같은 넷플릭스가 이미 2.5%를 냈다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그리고 저작권법 어디에도 OTT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매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OTT 측은 비교적 저작권료가 싼 기존 매체의 규정을 따르려고 하는 거고, 음저협은 새로운 규정으로 좀 더 높은 요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문체부는 0.625% 대 2.5%란 양측 규정을 고려해서 올해 1.5%에서 시작해서 2026년까지 1.9995%까지 올리는 규정으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 승인에 대해서 OTT 업체가 승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고요. 자, 이 얘기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산업을 좀 더 깊숙이 알고 싶은 분들에게 유익한 콘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크리에이터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